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우리 아이들 발달에 책 많이 읽는 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책도 많이 사주고 또 많이 읽어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책 한번 읽고 끝이 아니라 독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문해력, 지식, 정서까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독후 활동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건가 하고 벌써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른들도 왜 책 읽고 나면 블로그나 인스타에 기록도 남기고 하잖아요. 또 친구와 함께 감상평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어떤 책을 재미있게 봤는데 그 책과 관련한 다른 활동들을 한다면 아이들의 사고는 더 깊어지고 정서는 풍요로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독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 저희가 아이들과 진행했던 독후 활동을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책 내용 또 아이 기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경험해 갈 수 있구나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그림 그리기예요. 아이들이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재밌어서 막 여러 번 본 장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직접 그려보는 거죠. 저희 아이는 4세 때 추피 지옥이었는데 그 추피 책에서 추피가 자전거 한 손 떼고 타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저한테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보고 그렸어? 그렇지. 난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것도 아닌데 엄청 내 그림 실력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그리라고 할까 이 부분을 그랬는데 그 부분이 딱 넘어지는 추피가 이제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막 무릎에서 피 철철 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유진이가 아기 때는 겁도 많고 울음도 많고 그랬잖아. 그런 기질적인 특성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을 훨씬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 같아. 맞아. 그림을 그릴 때도 터치를 해요. 아이가 옆에서 엄마 바지가 찢어졌어 막 이러고 되게 디테일하다. 추피 무릎에서 빨간색 피가 나 막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하도 그리다 보니까 마치 추피 대신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가 그리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5세가 되니까 색칠 능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또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팥빙수의 전설 그 그림책을 아이랑 또 재미있게 보고 제가 아이한테 유진아 너 이거 보고 나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 어떤 장면이 좋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답을 하니까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색칠하기도 하고 너가 밑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채색을 그러면서 또 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엄마랑 이제 대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요즘도 책 보고 그림 많이 그려? 네, 이제는 다행히 제가 안 그리고 아이가 6, 7세 되면서는 자기가 스스로 그리더라고요. 라푼젤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한동안. 라푼젤 머리 엄청 길고 머리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틀고 있거든요. 달팽이 모양처럼. 그런 장면을 진짜 100장 그린 것 같고 신데렐라 100장 그린 것 같고 유아들은 아무래도 언어로 자기의 생각이랑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더 익숙하죠. 아이들은 책을 읽고 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장면을 그리거나 상상해서 그리면서 자기만의 감상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이 본 책의 어떤 장면을 그렸을 때 부모님이 옆에서 어떤 걸 그린 거야? 지금 라푼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질문을 던져주시기만 해도 아이랑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아기 아이들이 생활 그림책, 명작 그림책 많이 보잖아요. 자신의 생활이랑 관련이 있거나 스토리를 따라가는 걸 재밌어 하는 거죠. 게다가 유아들은 역할놀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 유아 시기 때 독후 활동으로 역할극도 참 많이 했거든요. 기억이 나는 게 아이 4살 때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그림책을 재밌게 봤거든요.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이슬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에 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고 막 동전 날아가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가 또 막 반복적으로 역할극을 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주로 넘어지는 거에 꽂히는구나. 이게 그림 그리기에 비해서 역할극은 훨씬 더 역동적이거든요.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장면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나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의 공유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역할놀이는 아이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하기 같은 정서 지능을 기를 수 있다고 해요. 저희 아이 5세 때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라는 또 유명한 그림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머니가 호랑이한테 잡혀먹지 않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지게, 송곳, 멍석 얘네들이 서로 힘합쳐서 호랑이를 혼내주는데 이 과정이 사실 좀 격하거든요. 아니 막 호랑이 머리 내리치고 송곳으로 찌르고 막 둘둘 말고 그러는데 그걸 재현을 한다고? 그 밤마다 맨날 재현을 했는데 그리고 아이랑 나랑 해야 되니까 거의 1인 3역 이런 식으로. 그럼 누가 호랑이야? 호랑이 나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내가 맨날 당하고 그렇지. 아이를 막 찌르고 뭘로 찔러? 그 송곳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아쉬운 게 그때 좀 역할극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지게 모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제가 쿠팡에서 좀 찾아보긴 했었는데 지게 너무 큰데? 아니 작은 장난감 모형 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결국 알아보기만 하고 사진 않았어. 그리고 그냥 대강 뭐 옆에 굴러다니는 볼펜 같은 거 가지고 이걸 송곳이라고 하자. 이거를 몽석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했는데 조금 더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했으면 인형극처럼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더라고요. 잘했어 그 정도는. 특히 여자아이들은 신데렐라나 라푼젤, 뭐 백설공주 이런 그림책 보고 역할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 놀이 내용이 늘 똑같지는 않아요. 책을 보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아예 응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면서 언어 능력뿐 아니라 기획력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엄마 나 뭐 필요해 이렇게 필요한 놀이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 바깥놀이도 많이 하고 자연 체험도 참 좋아할 때죠. 그래서 독후 활동으로 연계하기도 좋은데요. 저는 저희 아이랑 조카랑 숲속 재봉사의 꽃잎 드레스라는 그림책을 보고 아이들이랑 같이 직접 동네 산에 올라가서 떨어진 꽃잎이나 뭐 낙엽이나 이런 거를 주워가지고 꽃잎 드레스 꾸미기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저희 조카랑 딸이 7살, 5살 요랬는데 두 아이들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6살인데 한글 잠모음책 보고 바깥에서 글자 찾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글자가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곳에 있다는 거를 아이가 인식하고 나면 글자가 훨씬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글자는 공부다, 어려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저기도 기억 있고 저기도 기억 있네? 기억을 거꾸로 하니까 니은이 되네? 이런 식으로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저희 아이는 곤충을 정말 좋아해서 곤충책이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봤는데요. 산에 가면 자기가 책에서 본 곤충들 이름을 막 떠올리고 지금 본 곤충의 모습이랑 매칭을 시키더라고요.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는 것과 실제로 곤충의 모습을 보고 비교하는 거는 다르겠죠. 유아 시기에는 제 아무리 독서가 좋다 해도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는데요. 그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책인 거죠. 이제 6, 7세 정도 되면서는 아이가 그림 그리기도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글쓰기가 가능해지면서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드는 활동도 하거든요. 저희 아이는 여러 명작 중에서도 신데렐라를 정말 4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스케치북 낱장을 뜯어서 이제 테이프로 연결해서 글, 그림, 임유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제 신데렐라 스토리를 이제 거의 외웠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장이나 그림, 장면 이런 것들을 다 능숙하게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슈퍼거북을 또 재미있게 보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유리창에 쓰는 펜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슈퍼거북이를 주인공으로 한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직접 책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쓰는 활동이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문장력에도 좋지만 무엇보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논리사고력이나 창의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아직 글을 모르는 유아들은 또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땐 먼저 부모님이 나서서 책으로 엮어주실 수도 있고 A4 한 장으로 미니북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도 미니북 만드는 영상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님께서 미리 보시고 아이에게 미니북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시면 아이들이 의외로
자신이 작가가 된다는 또 뿌듯함이 있거든요. 이런 활동도 아이에게 제안해보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독후 활동이 거창할 게 없죠.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늘 하는 놀이 활동 체험들에 책이 한 권 슥 스며들면 그게 바로 독후 활동입니다. 네, 나오니까 좋다. 나도 캠핑 갈래. 이런 책들 보고 직접 캠핑을 가도 되고, 아니면 집에서 캠핑 놀이를 해도 독후 활동으로 충분하죠. 여름에 수박 수영장 보고 수박 먹고 수영장 가서 물놀이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예전에 된장찌개라는 그림책 읽고 나서 아이들이랑 우리 된장찌개 만들어 볼래? 하고서 같이 이렇게 된장찌개를 만들어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독후 활동도 언어, 수학, 신체, 과학, 사회,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발달 영역들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독후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육아동지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인지와 정서 발달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독후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독후 활동은 필수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깊이 있고 풍요로운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주고 애써서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울려주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